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숨이 막히는 그런 하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공부를 안 한다고 아는 게 힘이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 하락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이 큰 것일까요? 금리 인하를 대부분은 보통 호재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에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시장에 신호를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수율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게 충격이 없는데, 금리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인하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0.05%.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지금 경기 둔화가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건지 도대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악재죠, 악재. 네. 그래서 뭐 많이 빠졌다.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하락률이 1% 이상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0.7% 정도 빠지고 있다가 지금 1.8% 이상 밀렸으니까, 예. 거의 뭐 오늘 시장 하락에 악재가 한 4가지 정도가 작용한 것 같은데, 가장 큰 악재는 중국이 금리 인하다. 예. 금리가 인하되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해 나가는 단계는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죠. 첫 번째 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지금은 금리를 인하를 하면 안 되고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했다. 터키가 금리를 1% 내렸잖아요. 예, 그 뒤날 주가가 8% 빠졌지 않습니까? 8%. 예. 인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영국의 11월 소매 판매, 이게 뭐 월간으로 1.1%, 0.8%가 전망치였는데 높게 나왔고, 유럽의 11월 인플레이션율은 4.9%, 이거 뭐 전망치 4.9%였는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내년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유럽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금리를 올렸어요. 8.5%, 7.5에서 8.5%.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 얘기를 했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 조금만 올라도 이게 프로테이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막 수십 프로씩 늘어나요. 590%였거든요. 610%예요, 지금 또. 예,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뭐 러시아가 공급하는 거니까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크게 그 영향을 안 받겠지만, 다른 물가들이, 이게 왜냐면 이게 에너지로 생산되는 것들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가격을 자꾸 높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음료수 가격 6.8% 올렸잖아요. 네.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 오일 채굴 장비 수, 이것도 보니까 조금 증가했어요. 579개. 요게 이제 그 포화 상태 정도까지 가면 몇 개 정도 되냐면 8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늘어날 수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폐쇄를 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폐쇄를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포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이 장비 수가 늘어난지 줄어난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유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가 4주간 봉쇄를 한다고 했어요. 2명까지만 모임을 하는 걸로. 네.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죠. 새해에는 4인까지 허용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프랑스도 연말에 불꽃 하는 거 그거 다 취소했고, 지금 영국도 지금 9만 명 넘었잖아요. 미국은 15만 명을 넘었어요. 지금 봉쇄를 또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봉쇄 위험 때문에 빠졌다. 오미크론 때문에 빠졌다. 금요일 날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다우가 많이 빠졌어요. 다우가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연말에 대형주 간다고 그래 놓고 대형주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은 다행히 빠졌다가 올라오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러셀 2000 지수는 올랐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12월 달에는 대형주가 오르고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대형주를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 반대로 움직인 거죠. 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거 내부자 거래 자사주 매입하는 거 단속한다고 나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형주가 지금 뭐 크게 안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뭐 거기에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뭐, 그 겨울이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 죽음의 겨울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파우치하고 바이든하고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답니다, 이게. 예. 큰일 난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90% 이상 접종을 했고, 중국하고 그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서 맞았는데, 화이자하고 모더나 외에는 효과가 아예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이제 백신을 이쪽 두 회사 걸 맞아야 되는데, 그럼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을 이제 아예 안 맞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래도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 중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증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된다. 기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화이자의 치료제도 나오는데 승인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고, 그리고 파우치가 이거 제조하는데 수개월 이상 걸린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하나 잡히면 뭐 최대한 그렇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러고 그것 때문에 더 빠졌다. 근데 주말에 그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실업률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 뭐 이렇게 둔화나 이런 거를 얘기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우려가 나왔다라는 거죠. 미국 금리가 1.4까지 빠졌거든요. 1.407까지 빠지고 지금 2년물 같은 경우는 0.609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1.4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제가 1.4가 좀 애매한 그게 경계선이 아닌가 싶은데 1.4를 깨고 내려가니까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오늘 미국 선물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장중에 이렇게 1%,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1% 이상 미국 선물이 빠지는 경우가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좋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뒤집을 수 있다. 근데 나쁜 얘기만 골라서 계속 했잖아요. 악재가 지금 4가지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럽 봉쇄하고, 백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말 일요일 날 미국에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조 맨친 의원이 그 사회적 인프라 법안 통과하는 거 그거 합의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절대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들, 기업들이 그 조 맨친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최저 법인세율 인상하는 거 그게 그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로비를 많이 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 약속을 깨버렸어요. 대책이 안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 예. 하여튼 뭐 자기의 지지율 뭐 그리고 다음에 또 선거에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환경이고 뭐고 이 사람은 생각할 거 없다. 예. 하여튼 뭐 그게 주말에 악재였고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를 확진자 수를 이제 안 세고 중증 환자만 체크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무섭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를 센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얘기를 하면 너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아예 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만 체크를 하고 이게 중증 환자가 많아지면 사실 의료계가 붕괴되잖아요. 이게 예, 뭐 치료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만 체크해서 그런 거를 감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또 비판적인 뭐 언론 뉴스도 있었지만
이 얘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지금 오미크론에서 빨리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죠, 술책. 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시장의 우려감을 그래도 약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접경지대에 병력을 또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의 군대가 900명 단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군사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무기가 세계 최고거든요. 예. 러시아가 개발한 전차가 하나 있어요. 보통 전차에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전차인데, 이거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 전차거든요. 네. 그게 지금 상용화됐는지 그 더 이상 뉴스는 나오지 않고는 있는데, 하여튼 상당한 전력을 갖고 있다.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900명 단위로 꾸려가지고, 이게 지금 몇 개냐? 200개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 상당하죠. 그 지금 발트 3국이 나토에 들어가고, 지금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잡아먹고 나서 나토가 이 동유럽 국가들에다가 나토 병력을 배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토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독일 총리의 강경한 발언이 있었어요. 일단 협상 위주로 하겠지만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위협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일촉즉발의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제 생각에는 러시아는 뭐 겁날 게 없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나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악재였고, 그래서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0.4% 정도 하락을 추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악재가 더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다가 10시 반에 그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10시 40분 정도에 중국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발표했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급락했어요. 근데 미국 선물도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100포인트 이상 빠져버렸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의 하락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악재는 중국의 금리 인하다. 네. 네.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악재가 많다면 연말 랠리와 내년 초 시장은 불안하게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닌데,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 우려를 갑자기 불러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유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유가도 빠지고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빠지는, 이거 두 개 같이 빠지면 경기 둔화 우려라는 거죠. 네. 근데 겁낼 이유가 없는 거는, 이렇게 명확한 하락 이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악재가 소멸하거나 악재가 점점 나와서 소진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빠질 때 이때가 가장 겁나는 건데, 지금 뭐 오미크론하고 이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 둔화 이걸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뭐 크게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중국 시장이 4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해가지고 투자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하고 시티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지금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JP 모건이 제일 먼저 중국 시장에 들어갔고, 2016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중국 시장을 두드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내년에 비중 확대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 중국 시장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의도하는 거는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정. 그러면 더 이상 빠질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경기 둔화 우려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단발성이다라고 보여지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사실 뭐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근데 정책을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물론 이제 자꾸 빠지면 봉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은 있겠지만, 지금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직원들 이렇게 출근하는 거 그거 다 미뤘고, 그리고 직원들이 백신 안 맞으면 해고해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월급을 안 주거나, 예, 뭐 그런 거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 미국의 법원에서 그 백신 접종 의무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합법하다라는 판단이 또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 그 소송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거 소송 제기했는데 하여튼 이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예, 충돌하는 걸 적절하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뭐 오미크론이 이미 뭐 확산이 빠르고 뭐 한데 더 이상 뭐 이거 가지고 추가로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강하게 봉쇄를 하면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뉴스가 있긴 했는데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규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연말에 지금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빠지니까 이거 뭐 또 그리고 대형주가 빠지니까 예,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예,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지금 갑자기 뭐 경기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다. 근데 오늘 중국이 금리를 인한 의도가 뭐냐? 도대체 지금 그 금리가 폭이 일반적인 그런 폭이 아니고 0.05%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치를 내린 의도가 뭐냐? 위안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안화. 금요일날 달러가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약세를 많이 뛰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강세이긴 강세예요. 근데 더 이렇게 그 강세라기보다는 이게 올랐으니까 약세라고 해야 되겠죠. 약세이긴 약세인데 더 이상 강세로 가지 않았다. 네. 뭐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최근에 위안화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는 큰 뭐 어떤 그런 이 시장의 흐름에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2차전지 ETF를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오늘도 삼성 SDI하고 LG화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삼성 SDI는 76만 원에서 지금 65만 원이고 LG화학은 85만 원에서 지금 65만 원 정도 되죠. 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뭐 그 2차전지 ETF가 우리나라 것만 들어가는 게 있고 글로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사게 되면 글로벌 쪽을 사야지 우리나라 것만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월 달에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예. 이거 들어오면 이쪽 비중 늘려야 되잖아요. 예.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줄여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 2차 전지를 사는 거는 우리나라 것만 사는 거는 맞지 않다. 예. 보유하고 있다면 뭐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2차 전지는 죽지 않으니까. 내년까지는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면 뭐 LG 생활건강을 사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돈이 많으면 그런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두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재미가 없다. LG 생활건강. 예. 지금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잘 없어요. 매년 LG 생활건강 보면 매년 이익이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제 생각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사서 뭐 그냥 쭉 갖고 있으면 도움은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추천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 코스맥스가 많이 빠졌어요. 예. 이게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사실 뭐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KC 그린 홀딩스 그리고 KC 코트렐 뭐 애경 케미칼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그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올라갈 때 어떤 그 관심사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관심사는 이런 환경 관련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서 약간 못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든지 탄소 배출권을 사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탄소 포집을 해야 돼요. 코트렐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환경에 대해서 또 이게 관심이 되잖아요. 네. 미국도 지금 인프라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포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그거에 관심 없어요, 지금은. 예. 지금은 시장이 반도체에 관심 있잖아요, 반도체. 예. 지금 2차 전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반도체에 관심 있고, 로봇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메타버스에 관심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시장 중에 CES를 보고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이슈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흔들리느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져 있다가 지가 올라갈 순서가 되면 올라갑니다.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하락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공부하기 좋은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 벽을 못 뚫으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갔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게 되면 40%까지 가거든요. 예. 보통은 그런 흐름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케미칼은 공장을 증설한 부분이 있고 물가가 오를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게 화학이다. 예.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흑연 문제 얘기했더니 실리콘 음극재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음극재는 흑연으로 만들어요. 천연 흑연으로 만드는 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만드는 게 74,000톤 정도. 그리고 지금 공장 준공한 게 인조 흑연. 그게 완공이 되면 16,000톤 정도 이렇게 되고 실리콘 음극재 이거는 오늘 뭐 엊그저께인가 뉴스도 하나 있었지만 아직 상용화가 그렇게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개발했다라는 뉴스는 나왔죠. 그리고 SKC도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 가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흑연이 부족해서 천연 흑연 그 음극재가 줄면 실리콘 음극재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올라야 되겠지만 이걸 뭐 아직 생산을 못 하는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네. 그 14일 날 나온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한 그거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천연 음극재보다 출력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했거든요. 개발한 뉴스는 있는데 상용화 가려면 멀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가 지금 15,000톤 정도 생산하는데 이거 2023년 되면 98,000톤이라고 보고서에 써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증권사에서는 68,000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98,000톤이라고 썼어요. 오늘 에코프로 BM을 보니까 올해 생산량이 5,000톤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생산하는 건 여기서 생산하는 건 다르다. 뭐 에코프로 FM은 NCM 계열을 생산하고 여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양극재의 우리나라가 수입 의존도가 64%인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15,000톤에서 98,000톤으로 늘어나면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얘는 음극재도 있어요. 네. 뭐가 비싸고 뭐가 싼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투자 뭐의 점검 포인트 이런 거는 사실 연말에 30일 날 그때 하는 게 낫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이 크더라도 이유가 명확하면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